나의 하루를 산책하는 중입니다. 매일 산책하듯 살고 싶다. 매일 약속 시간에 늦은 사람처럼 하루를 보낸다. 이 나이면 어느 정도 이루었어야 한다고들 하는 성취에 계속 도달하지 못하는 느낌. 시간이 갈수록 시간이 주는 압박감이 불어나는 무한 궤도에 갇힌 기분. 누구도 강요한 적 없는 목표를 향해 매일 허덕이며 달려보지만 나는 매일 늦는다. 어제도 오늘도 시간이 없다고 말하며 시간을 다 보내버렸다. 올해는 처음으로 새해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 어느 때보다 계획대로 되는 일이 없다고 느꼈고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들의 혼돈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기다림뿐이었기에 아이러니하게도 시간이 해결해 주기를 바랄 수밖에. 시간이 해결해 준다는 말을 생각해 보았다. 우리는 한 번에 몇 가지 대상에만 온전히 집중할 수 있어서 시간이 지나 생각과 마음의 방에 또 다른 대상이 들어오면 그 전에 어떤 힘든 일이 있었던 크게 애쓰지 않고도 잊어버리게 된다. 마음이 포화 상태가 되지 않고 유지할 수 있는 걱정의 총량에는 어차피 한계가 있다는 것. 그렇기에 그저 나를 기다려주는 것만으로도 많은 것을 해결할 수 있다. 나를 충분히 기다려주지 못하고 여유를 잃어버렸던 날들을 돌아본다. 이제는 무리한 계획이나 목표를 향한 채찍질 대신 가고자 하는 방향과 꾸준함을 잃지 않도록, 걱정과 불안에 삼켜지지 않도록 다정한 마음으로 나를 돕고 싶다. 그리하여 계획대로 되지 않은 날도 계획대로 착착 이룬 날도 모두 다 나의 세계의 확장이라 여기며 산책하듯 가볍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라며 80%만 하며 살기로 했다. 성공하고 행복해지려면 매사에 내가 가진 에너지의 100%를 발휘하며 진심을 다해 살아야 하는 줄 알았다. 하지만 세상은 내가 100%를 쏟아부으면 고지곳대로 100%를 돌려주는 식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어떤 때는 10%의 노력을 했는데 200%의 결과가 돌아오기도 하고 때로는 300%만큼 애써도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인생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결과가 슬롯 머신의 승률처럼 덧없게 느껴졌다. 노동력이 한철 상품처럼 취급되는 자본주의 시장에서 매일 100%의 노력을 하고 살다가는 언젠가 내 영혼은 탈탈 털리고 앙상한 뼈마디만 남을 것 같아 두렵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현재와 똑같은 열정과 강도로 과연 얼마나 오래 지속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본다. 정신과 의사 정우열 선생님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렇게 말했다. 나의 인생 모토는 80점으로 살자라고. 우리는 새해가 되면 매번 부푼 마음으로 각오를 다지지만 새해 첫날과 같은 의지력을 365일 유지하기란 누구에게나 어려운 일이다. 어쩌면 적당히 쉬엄쉬엄 일하며 버티다가 운 좋게 얻어 걸리는 행운에 감탄할 줄 아는 자세가 100세 시대 긴 삶을 지치지 않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아닐까? 우리가 행복 회로를 돌리는 이유. 불행은 겪고도 적응이 잘 되지 않아서 항상 현재 진행 중인 불행이 가장 거대하게 느껴지곤 한다. 그럴 때 내 상황을 직접 겪어보지 않은 제3자가 다 잘 될 거야 같은 말로 위로하면 그 말이 그렇게 가벼울 수가 없었다.
다 잘 될 거라는 말로 괜찮아질 정도라면 진짜 아픔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는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걸 안다. 가끔은 무한 긍정이 필요할 때도 있다는 걸. 살다 보면 그 뻔한 한마디의 말이 너무나 간절한 순간이 있다. 당장 처한 상황이 힘들어서 어떻게든 버텨나갈 희망이 필요할 때, 그럴 때는 이성적이고 냉철한 조언보다는 막연하지만 다 잘 될 거라는 말이 듣고 싶더라. 마음속 긍정의 힘을 시험하기라도 하듯 넘어야 할 산은 내일도 모레도 당신을 기다릴 테지만 삶의 고통이 늘 현재형이라는 점이 역설적으로 우리를 살게 하기도 한다. 살면서 어떤 힘든 일을 겪더라도 언젠가 돌아보면 살다 보면 있을 수 있는 지난 일이 될 테니까. 그래도 내일 또 걷는 것이다. 만약 당신이 어떤 일에 약간의 시간을 들였다면 그에 마땅한 보상을 기대하게 될 것이다. 거기에 일정량의 돈과 노력을 더 투자한다면 시간이 갈수록 중압감마저 들기 시작한다.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당신을 따라붙는다. 전문 용어로 본전 생각이 난다. 나는 그런 부담감으로 마음이 어지러울 때면 걸었다. 걷고 또 걸었다. 문득 걷기에 대해 생각해 본다. 우리가 산책할 때 어떻게 하면 더 멋지게 걸을까? 어떻게 하면 더 잘 걸을까? 어떻게 하면 더 실용적이고 합리적으로 걸을까? 하고 고민하거나 불안감에 시달리지 않는다. 축지법을 쓰거나 더 요란하고 대단하게 걸을 욕심도 없다. 살면서 정말 많은 시간을 걷지만 걷기에서만큼은 시간 투자를 한 만큼의 보상을 기대하지는 않는 것 같다. 그래서일까? 걷는 일이 실증난 적은 없다. 의례 우리는 삶을 걷기에 비유하곤 한다. 걷는다는 건 생의 많은 일들과 닮았다. 오래 걸었다고 특별히 더 잘 걸어야 하는 것이 아니듯 어떤 일이 오랜 시간을 들였다고 해서 꼭 잘해야 한다는 법은 없다. 지속을 어렵게 만드는 이유는 늘 지금보다 더 잘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외국어를 공부하든 요리를 연구하든 글을 쓰든 마치 걸을 때처럼 부담감을 내려놓고 온전히 그 행위 자체에 집중할 수 있다면 그게 무엇이든 더 쉽게 꾸준히 지속할 수 있지 않을까? 대단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래도 내일 한 번 더 하는 것이다. 그래도 내일 또 걷는 것이다. 너무 큰 기대를 갖지 않고 그냥 계속 해나가면 된다. 있는 그대로 바라볼 자유.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러운 게 좋아진다. 자연스럽다는 건 무언가를 꼬아보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본다는 것이다. 어릴 때는 겉으로 보이는 내 모습을 인위적으로 지어내려 했고 세상을 삐뚤어진 시선으로 바라보기도 했다. 저 사람은 착한 척을 하네. 감성적인 척을 하네. 있어 보이려고 하네. 이렇게 가시돋친 생각을 하며 살면 사람 마음이 참 뾰족해진다. 뾰족한 마음으로는 볼 수 있는 세계도 좁다. 무언가를 꼬아보지만 않아도 대상을 다양한 시선으로 볼 수 있는 자유를 얻는다. 싫어하기만 하던 게 어느 날은 좋아지기도 하고 무엇이든 조금만 느슨하게 바라보면 좋은 기분을 느낄 선택지가 더 많아진다.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볼 줄 아는 시선은 곧 자유다.
작고 보잘것없는 마음으로부터 나를 구해줄 자유.